여러분, 코딩 한 줄도 모르는데 24시간 일하는 나만의 AI 비서를 뚝딱 만들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냐고요? 아니요. 이제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아주 정교한 AI 안내원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백문이부저 1견이죠. 완성된 AI가 실제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들으신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AI 안내원 에밀리의 목소리입니다. 한 치과에서 실제 환자들 전화를 받고 있는 친구죠. 이걸 그냥 말 몇 마디 따라하는 단순한 챗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정말로 바쁜 치과에 온갖 잡무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말 그대로 디지털 직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에밀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와,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그냥 환자 예약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응급 상황이다 싶으면 바로 사람한테 연결해주고 심지어는 입사 지원자 심사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잡다한 일들을 AI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직원들은 정말 중요한 핵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효율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이 모든 시스템의 비밀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딱 하나의 핵심 요소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프롬프트. 이게 뭐냐면요, 그냥 AI의 뇌이자 대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너는 누구고,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해 하고 알려주는 거죠. AI의 모든 행동을 지시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려면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3가지 핵심 요소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예요. 첫째, 역할을 정해주고, 둘째, 할 일을 알려주고, 셋째, 그 일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죠. 이 3가지가 합쳐지면 AI를 위한 완벽한 운영 가이드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론은 이쯤 하고 프롬프트에 써놓은 그 세부 지침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실제 대화로 바뀌는지 그 마법 같은 과정을 한번 직접 들여다보자고요.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왼쪽에 우리가 그냥 한글로 써준 지시사항이 오른쪽에서 AI가 하는 말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응급 상황인지 물어봐 했더니 혹시 응급 상황이신가요? 하고 바로 물어보죠. 이렇게 간단한 글이 곧바로 AI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가 그냥 말만 잘하는 앵무새가 아니에요. 실제 캘린더를 확인하는 것처럼 현실 세계랑 연결돼서 진짜 행동을 하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펑션과 웹훅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유로 설명하면 아주 쉬워요. 아까 프롬프트가 AI의 뇌라고 했죠? 그럼 펑션은 뭐냐? 바로 AI의 팔과 다리입니다. 뇌가 캘린더 확인해 하고 명령을 내리면 팔다리 역할을 하는 이 펑션이 실제로 다른 앱으로 달려가서 일을 처리하고 오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딱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뇌, 프롬프트가 명령을 내리면 AI가 캘린더 확인이라는 펑션, 팔다리를 딱 실행해요. 그럼 이 펑션이 웹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동화 도구한테 신호를 보내고 그 도구가 캘린더 앱에 접속해서 빈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AI에게 예약 가능해요 하고 알려주는 거죠. 간단한 대화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기능 하나 추가하려면 엄청 복잡하겠네? 근데요,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본 틀만 딱 만들어두면요, AI의 능력을 확장하는 건 정말 간단해요. 어떤 새로운 능력을 추가하든 패턴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냥 레고 조립하는 거랑 같아요. 뇌 역할을 하는 프롬프트에다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 하고 새로운 규칙을 한 줄 추가하고 만약 외부 앱을 써야 하면 그 일을 처리할 새로운 팔다리, 즉 펑션을 하나 더 연결해 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AI한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왼쪽처럼 우리 병원 영업시간은 9시부터 6시야. 같이 진짜 중요하고 짧은 정보는 아예 뇌 프롬프트에다가 새겨 넣는 겁니다. 그럼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하겠죠? 반면에 오른쪽처럼 막 수십 페이지짜리 FAQ나 안내책자 같은 방대한 정보는 따로 지식 베이스라는 도서관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AI가 필요할 때마다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중요도와 양에 따라서 최적의 방법을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치과 AI 안내원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한 걸음만 딱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사실 이건 단순히 똑똑한 AI 안내원 하나 만드는 방법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누가 AI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가. 그 게임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엄청난 신호예요. 한마디로 진입 장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교한 AI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에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모여야만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작은 가게 사장님도 심지어는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같은 개인도 얼마든지 자신만의 A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결국에 보니까 강력한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건 어려운 코딩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명확한 목표. 그리고 그걸 그냥 우리말로 쉽게 설명한 글, 즉 프롬프트.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래 쓰던 앱들을 서로 붙여주는 자동화 도구.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을 잘 살펴보면요. 결국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AI의 뇌가 되어줄 플랫폼. 둘째, 팔다리 젓가를 해줄 자동화 도구. 그리고 셋째,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구글 시트나 캘린더 같은 앱들. 이 세 가지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본 이 기술이 단순히 치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반복적인 업무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이나 생활 속에서 이건 진짜 귀찮은데 하는 반복적인 일들, 어떤 걸 이 똑똑한 AI에게 한번 맡겨보고 싶으신가요?